네, 소셜 커머스 사이트가 올해 1분기까지 600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소셜 커머스 기획 영상을 디지털 쇼룸에서 방영한 바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세 편 방영하셨죠? 네. 예, 다 봤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어두운 면만 이렇게 좀 부각하신 것 같아서 네. 소셜 커머스, 소셜 쇼핑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뭐 시장에서 다 정화가 될 거고 건전하게 자리 잡힐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킬딜의 안병선 대표님께서는 출연도 하신 바 있으시고 그 영상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소셜 커머스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나온 방송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보면서 참 정리가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어떤 후일담이나 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셜 커머스의 책의 저자이신 김철환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킬딜의 안병선 대표님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룹폰 코리아 런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룹폰 코리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있다가 실제로 이제 그 서비스가 시작을 했는데 그룹폰의 나름의 어떤 색다른 그 SNS의 서비스를 같이 부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과는 전혀 좀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신지요? 일단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이제 소셜 쇼핑 사이트들이 이제 그룹폰을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아마 거의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제 그룹폰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룹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판매자들, 그룹폰을 통해서 상품 이제 판매를 의뢰하는 이제 판매자들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룹폰 같은 경우에는 그 일회성의 그런 할인 이벤트가 장기적으로 어떤 재고객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룹폰 코리아가 런칭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기엔 약간 좀 이른 감은 없지 않나,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 필드에서 뛰고 계신 안병선 대표님께서는 그룹폰 코리아가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룹폰 코리아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금방 그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룹폰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룹폰 코리아의 모습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티켓몬스터나 쿠팡 같은 이제 상위권 업체들이 어떤 TV 광고나 그리고 이제 포털 광고를 하나의 진입 장벽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룹폰 코리아에서도 그런 어떤 포털 광고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많이 하는. 예, 상당히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한국 현실에 맞게 좀 적응을 했다라고 만약에 그룹폰 코리아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룹폰만의 어떤 그런 모델을 좀 건전한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룹폰이 뜨면서 이 광고 판촉전에 대한 열기를 더 후끈 달아오게끔 만든 것 같긴 합니다. 네. 결국 이제 후발 업체들을 어떻게 그 진입 장벽을 높여서 고사시키겠다, 짧은 기간에 이런 식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판촉전에 대해서 김철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소셜 쇼핑 경쟁이라고 하면 그 경쟁의 초점은 사실 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좋은 상품을 좋은 조건에 이걸 이제 공급할 수 있느냐,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 앞으로 소셜 쇼핑 업체들 간의 이제 경쟁은 플랫폼 전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규모의 경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TV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더 플랫폼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소셜 쇼핑 또는 소셜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내느냐 이쪽에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좀 그런 그 막대한 이제 광고비 출혈 경쟁 그런 걸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소셜 커머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의 구색을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킬딜에서는 지금까지 서비스했던 제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제품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서비스했던 제품 중에서 좀 인상 깊다고 하면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었던 능성어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소셜 커머스 쪽에는 이제 올라오지 않았던 좀 새로운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좀 저희 스스로 좀 신선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부분은 우연히게도 티켓몬스터에서 저희와 그 했던 그 업체를 또 접촉을 해서 저희와 같은 날에 같은 상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업체들도 이런데 한번 시도를 해볼 만큼 저희가 이제 한번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킬딜은 어디까지나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 구색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뭐 구체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품이 있으면 몇 가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후발업체로서 저희가 뭔가 색다르게 포지셔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순하게 같은 상품을 갖다 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사용자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한우를 공동구매해서 한우 한 마리를 갖다 잡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부위별로 이제 부위별 나눠 갖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뭐 각 지역별로 요즘 특산물이나 그 축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하고 연계해서 참여형 그런 걸 갖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품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연천에 있는 그 한 마을인데요. 예, 그런 그쪽 마을하고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조청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체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조청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오는 그 상품을 갖다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철현 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집필하신 소셜 커머스라는 책에는 해외 소셜 커머스의 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주셔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해외 소셜 커머스의 어떤 독특한 서비스의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게 일단 스와이플리라는 그 결제 사실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용카드들을 스와이플리라는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으면 제가 이제 결제를 할 때마다 그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친구들과 공유가 되죠. 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는 것보다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자기의 구매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훨씬 더 신뢰를 줄 수가 있잖아요. 대신 이제 그걸 입소문을 내준 사람들은 얻는 게 이제 마일리지를 얻게 되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입소문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를 상거래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쇼핑몰을 여는 게 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 이니시스라는 이제 피지사가 그 페이스북에서도 쇼핑몰을 열고 실제로 우리 돈으로도 이제 결제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아마 뭐 조만간 국내에서도 그런 페이스북 커머스, 페이스북 쇼핑몰이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셜 커머스가 일종의 뭐 로컬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간에 듣기로는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부산에서 소셜 커머스를 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 뭐 지역별로의 구매도가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셜 커머스의 어떤 대동여지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요. 지금 후발업체들이 공략할 만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남부 지방을 우리 부산 남자 뭐 또 광주의 분들, 화끈한 그런 분들이 지금 얘기를 갖다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런 지역은 아직까지 좀 이게 개발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어떤 쏠림 형상이라든가 그런 유행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서울만큼이나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부산 쪽에 좀 새롭게 좀 하고 싶어서 확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철환 본부장님과 안병선 대표님과 함께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소셜 커머스 구매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